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활기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활기찬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가문화연구소의 김연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가문화연구소 이름만 네. 들어서는 여가 활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연구하는 기관 같은데요. 네네네. 어떤 기관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네. 교육이나 지도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세상 그리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있는 우리 도내에는 유일한 그런 여가 관련 연구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요즘은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네. 현대인들이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뭐랄까요?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네, 뭐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딱 정답이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크게 행복 연구자들은 네 가지 요소를 오. 좋은 삶의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요. 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건강이겠죠. 네. 네, 건강이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나 성공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관계 맺기 그것을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그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좋은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힌 삶들을 좋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흔히 말하는 행복살이라는 것은 네. 이 네 가지 중에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예전에는 뭐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면 요즘 네네. 거꾸로 먼저 행복해짐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관계 맺기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삶의 좋은 것을 더 많이 발견해내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저희가 주창하고 있는 행복살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균형 잡힌 삶 중에서 행복이 없다면 또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꽤 많죠. 왜 그런가요? 유엔에서 그 매년 전 세계 154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아요. 한 낮아요. 대략 50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아이고. 행복 점수를 100점으로 기준했을 때 약 57에서 9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10년 동안 우리 충북도 행복 지수를 쭉 추적 연구하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 행복 지수도 약 58, 9점대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맞네요. 네. 경제 수준은 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우리가 수준인데 네. 뭐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격차가 크죠. 그래서 그러네요. 충분히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행복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교나 평생교육에서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의 사회를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우리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 부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죠. 뭐 그런 요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네. 거는 진짜 솔직히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네. 유지하는 게 참 그렇죠.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네. 긍정적인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도움이 될까요? 네, 심리학자들은 그 태도를 세 가지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식, 그리고 감정, 행동인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라는 거죠. 네. 나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대부분 여가에 관계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을 자주 느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경우에 긍정적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친절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성을 높이는 활동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부정적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네. 부정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세 가지들을 반복해서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정적으로 편향된 뇌를 긍정으로 옮겨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나의 환경과 주변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상은 좀 더 행복해지고 나은 삶을 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장님께서 방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요. 이 감사하다는 일이 많다는 게 또 행복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내 행복과 좀 연관이 될까요? 충분히 연관이 되죠. 긍정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가장 큰 기술, 그럼 네. 간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행복의 가장 큰 적은 적응이라는 현상입니다. 적응. 적응. 네, 적응. 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은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그런 중요한 생활의 어떤 그런 생존 전략인데 네. 이것이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음식도 자주 먹게 되면 좋아지지 않고 어떤 좋은 선물들도 오래 지나가 보면 사라지게 되죠. 네. 이런 적응들을 없애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낯설게 바라보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이 친구들이 늘 가까이 있으면 이 소중함이 적응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돼요. 네. 그러면 때로는 그 가족이나 친구들을 좀 낯설게 바라보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행복학자들은 감사는 행복의 저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행복을 100을 얻고 싶다면 감사를 100 실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익숙함에 속아서 그 소중한 거를 잃어버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제서야 이렇게 맞아요.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네. 예. 우리 그 소장님께서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의 장애물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갈등이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갈등.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도 많고 네. 또 세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아. 가족의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갈등은 대표적인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네.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갈등을 해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좋은 것들을 해내는데 에너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 갈등을 줄이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네. 이 갈등이 또 조금 더 나가면 비교로 가게 됩니다. 아우, 듣기만 해도 아우, 네. 막 짜증나죠.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또 남을하고 견주면서 불행한 느낌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는 행복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행복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뭐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육만 받아봤지 행복 교육을 그렇죠.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존을 위한 교육만을 받았어요. 네. 뭐 직업이라든 일하는 것들에 교육을 받았고 여가와 건강, 행복과 같은 이런 행복을 위한 전략에 대한 교육들은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행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기술이에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행복도 내가 생활 속에서 뭔가를 실천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인데 이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행복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네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좀 잘 돌아봐야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보통 우리가 성공하거나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목표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목표는 분명히 있잖아요. 행복해지는 것. 네. 자, 우리가 어디에 가기 위해서는 두 A와 B 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B 지점은 가고자 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A 지점은 현재 나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식해야만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를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목표만을 정하고 실제로는 현재 나를 바라보는 활동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읽을 수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안내할 수 없는 것처럼 경로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들 못하는 것들이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생활을 좀 멈춰서서 휴식과 여가들이 필요한데 최소한 하루에 5분, 뭐 일주일에 1시간, 뭐 한 달에 하루, 뭐 1년에 일주일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게 되고 그래 나의 의치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지점부터 목표한 지점까지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활동들이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참 말씀 들으니 저도 제 자신에게 가장 무심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죠. 네, 아들러란 심리학자는 행복은 공동체에 대한 공헌감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나의 어떤 재능들이나 즐거움들이 이웃과 공동체에 기여하게 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은 나눔과 또 친절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나의 것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나의 행복감은 올라갈 것이고 우리 사회는 좀 더 좋은 사회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활기찬 초대석 시간 여가문화연구소 김현기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